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법돌이입니다. 2023년 3월 2주차 형법 옳은 지문으로 복습하기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2번 지문입니다. 깊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A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A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A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중간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3번 지문입니다.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갑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번 지문입니다. 입영 대상자가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번 지문입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 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의 제기 없이 가압류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번 지문입니다. 중강도저의 기수 여부는 절도 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7번 지문입니다. 소송 비용을 이미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8번 지문입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살인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9번 지문입니다.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 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10번 지문입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 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11번 지문입니다.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공소유인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공소유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2번 지문입니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대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대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13번 지문입니다. 토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14번 지문입니다.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15번 지문입니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 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요건이 된다. 16번 지문입니다.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17번 지문입니다.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18번 지문입니다.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9번 지문입니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20번 지문입니다.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21번 지문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는 경우 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신분범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서만 무거운 형이 아닌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는 법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